요거만 하면 돼요. 4-2번 보면 뭘 풀으라 그랬냐면 로그의 sin x 코사인 x 로그의 코사인 x 탄젠트 x. 자, 요게 1인데 요 방정식을 풀으래요. 범위는 0부터 2파이.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좀 눈에 뭐가 보이나요? 사인 코사인이 막 들어가 있는데 탄젠트 있으면 좀 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탄젠트를 뭐분의 뭐로 바꿔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니까 로그 사인 x 코사인 x.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의 코사인 x 사인 x 빼기 1. 이게 2죠? 얘네들이 무슨 관계예요? 역수. 그렇지, 역수 관계죠. 그럼 t분의 1, 2. t는 1. 오케이? 또 있나요? t1 말고 없죠? 요게 1이 되려면 코사인 x랑 사인 x랑 같아야 하죠. 그럼 x는 얼마? 4분의 8. 또 있나요? 없어요. 3, 4면에도 있죠. 4분의 5파이. 맞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죠? 0 이상 사인, 코사인이 다 양수가 돼야 되죠? 예. 우리가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1, 4분면에 각밖에 안 돼서 답이 4분의 파이예요. 저 이렇게 해도 이해하나요? 건진아, 이해했나요? 왜 2배요? 0 되는 거 아니에요? 코사인분의 사인 빼기 로그 코사인분의 코사인. 네. 됐어요? 재현 이해하나요? 지운다. 10번에 2번. 근데 너 시험 11단원까지 낼 건데? 자, 3 탄젠트 x. 저 이거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으래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 일단은 딱 깔끔하지 전혀?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역시 탄젠트 x 나왔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써보면 코사인 x가 요 범위 내에서는 양수잖아요. 그럼 양변에 곱해도 되죠. 어떻게 돼요? 2배 코사인 제곱 x가 3배의 사인 x 이렇게 되죠. 너 아까 일찍 왔더니 어디 갔다 왔어? 단어좀 아, 나는 시험 봤어? 빨리 들어가. 쉽게 다 했어. 11단원까지? 애들 다 외웠던데? 13까지 있어요. 치지 마.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사인을 바꿔서 정리하면 되죠. 그럼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저 코사인 부분에 사인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자, 그래도 모르겠는 사람? 이 문제. 박지현 이해해요? 그럼 지운다. 간단하네요. 16번. 자, 16번은 요 2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0인데 요거의 두근 사이에 1이 오도록 하는 두근 사이에 1이 오도록 하는 요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 사이에 1이 온다는 건 뭐 이용해요? 1 넣었을 때 0 거죠. 그렇지.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도록 하는 세타 범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1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 여기 1 있으니까 3. 그 다음에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세타가 0보다 작도록 하는 세타 범위 찾으면 되죠. 그럼 진화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은? 네. 네. 또 질문 있어요? 여기서 더 해야 됩니까? 재현이 이해 가요? 네. 상현 이해 가나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11단원은? 한 애들 없어 아무도? 처음 조금 그래요? 선생님이 진짜라고 한 유제부터 먹겠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많아. 병진이 11단원 못했나요? 응. 맨날 나갔어요. 맨날 나갔어요? 지우는 할 사람 없어요? 지우. 자, 그러면 금요일 하죠. 금요일 요번 주 수업 없는데요? 내일 모레 고2, 내일 모레 고2인데요? 고2는 내일 모레 토요일 이렇게. 아, 고2 실력 줘서 미적분 하는데 계산 터져. 자, 그럼 오늘 할 걸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수열이에요. 자, 수열을 영어로 하면 혹시 뭔지 알아요? 왜? 시리즈라고 불러요. 수열의 정의는 뭘까요? 그치,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수를. 자, 이 숙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예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특강 있어요? 다음 주에 특강이 없죠? 다음 주에 특강 없죠?
야, 나 지금 기억 없어. 그니까 지금 잘 들어. 왜 기억이 안 나? 다음 주 금요일은 없어요. 예. 다음 주 금요일은 고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이제 수업 때 오는 거죠. 이번 주 일요일 없어요. 일요일은 없어요. 이번 주 일요일은 학원 봐. 아나 숙제 이번 주 토요일은 테스트 볼 거예요. 뭐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10일 단어까지 테스트 볼 거예요. 그 다 고치고 보낼 거예요. 토요일에 못 오면 어떡해? 토요일 왜 못 와요? 저 공사활동 가요. 갔다 오세요. 8시 9시는 왜 이렇게 늦게 와? 공사활동 가요. 최대한 일찍 와. 형이랑 같이 집에 가겠네. 뭐 하려는지 까먹었잖아.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부르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자, 1, 4, 9, 16 요 네모 안에 들어올 게 뭘까요? 25인 것 같아요. 근데 25인 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25인 것 같죠. 근데 내가 이거를 49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식이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항이라 그래서 이렇게 써요.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이렇게 쓰죠. 얘를 네 번째 항, 얘를 이제 다섯 번째 항 쭉 가서 n 번째 항을 AN이라고 써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25라고 했던 이유는 AN이 뭐니까? n제곱이라고 한 거죠. 그럼 내가 49라고 한 거는 내가 AN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1, 2, 3, 4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0이잖아요. 5 집어넣었을 때 24 더하기 25니까 49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 이거 네모 구하라고 하고 49라고 주장하면 선생님이 나쁜 놈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수열이에요. 물론 이렇게 따지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AN이. 그러니까 답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요거 다음 항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발견해낼 수 있는 규칙성, 이걸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썼어요, 숫자를. 이거 뭔지 알아요? 네모 안에 들어갈 거? 몰라요. 모르겠죠? 네. 4예요. 왠지 알아요? 내 친구 주민번호 뒷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열의 규칙성은 아무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미안해. 누군지 모르니까 상관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에 대해서 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arithmetic progression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그레션도 수열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등차 수열의 정의를 등차 수열을 AP로 쓰지 마. 등차 수열의 정의를 AP라고 쓰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를 AP라고 쓸 거고 제때 뭐 할지 까먹었어요. 자,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정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의로부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 정의 옛날에 뭐라 그랬죠? 모르겠는데.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 자, 이해했어요? 진아 뭐라고요? 수요 처음 보는 거. 그치. 왜냐면 우리가 상학함수까지는 많이 했잖아. 수열 부분은 복수를 많이 안 했거든.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어떤 수를 A라고 할게요. 자, 일정한 수를 모르니까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됐죠? A 플러스 D. 그 다음은 A 플러스 1이. 그렇지. 쭉 해서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항이라고 하죠.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B. 그렇지.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계속하여 더하여 나열한 수열, 얘를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규칙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 이 규칙성으로부터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러면 일반항까지의 합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SN을 우리가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세 글자로? 몰라요. N항까지 합. 수열합. 아니, 그 항 원래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 n번째 항까지 있는 수열, 이걸 우리가 유한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이 유한계인 수열. 알겠어? 그럼 뭐도 있겠어요?
무한수열. 그렇지, 무한수열도 있겠죠. 무한수열은 나중에 수투랑 그다음 미적분 가서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할 거는 요 유한수열에 대해서만 보통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쓰는데 얘를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열에서 배우는 건 딱 요 세 가지예요. 규칙성, 일반항, 부분합. 얘네들만 구할 수 있으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 거예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해했죠? 자, 근데 우리가 A랑 X랑 B가 만약에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무슨 항이라고 부를까요? 중간. 그치, 등차, 중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등차수열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서로 같죠?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A 플러스 B. 눈에 뭐가 보여요? A와 B의 산술 평균이 보이죠? 그래서 등차 중항은 산술 평균이랑 연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얘를 좀 발전시켜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요게 등차수를 이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배 AN 플러스 1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점마식. 그렇지, 점화식. 알겠어요? 불을 붙이는 식이 아니에요. 그럼 점화식의 정의는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나요? 채은이? 뭐 수식어를 어떻게 하는 자,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항과 다음 항의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일반항을 전항과 다음 항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그 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요? 일반항을 전항과 다음 항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점화식을 푸는 거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요. 맨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 단원에서 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항 했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규칙성 했잖아요.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해야 나라는 수열. 일반항 찾았잖아요. 그 다음은 부분합 하고 싶어요. 이 등차수열의 부분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쓸 건데 얘는 누가 발견해냈죠? 가우스가 10살 때 발견해냈어요. 가우스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학교 선생님이 힘들었는지 애들한테 1부터 10까지를 하나하나 더해서 55가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힘들었는지 그럼 너희들한테 내가 퀴즈를 줄게. 1부터 100까지를 더해보아라. 했더니 가우스가 0.5초 만에 5052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놀란 선생님이 가우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했는지. 거꾸로 더해보았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등차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초항을 A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T 쭉 해서 마지막 번째 항을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하자고요 지금? 거꾸로 더하라 그랬죠. 이거 다음에 항은 뭐죠? 거꾸로 써보라고요. L-T 쭉 해서 어디까지? A가 S지.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ESN은 A 플러스 L이 몇 개 있죠? 그렇지, N개 있죠. SN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냅니다. 내 말 이해했죠? 그래서 항이 N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N은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말항, N번째 항, 말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L이라는 걸 좀 전에 뭐라고 쓰기도 했죠? A 플러스 N-1D라고 쓰기도 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자,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머릿속으로 유도가 돼야 돼요. 자, 외웠습니까?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2분의 N에 A 플러스 L. L은 마지막 번째 항. 근데 L이 요거니까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2분의 항의 개수의 총항의 2배의 N-1D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부분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 할 거는 별거 없어요, 사실은. 어디까지 아는데요? 자, 첫째 항이 로그 2의 3이에요. A1이 로그 2의 3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443입니다. 243. 그랬을 때 뭐 찾으라 그랬냐면 아까 D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얘기했니 혹시?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차를 구하래요. 자, 답은 얼마일까요? 답은 얼마죠? 로그 2의 3. 그렇지. 요 A5라고 하는 값은 초항인 로그 2의 3에다가 4D를 더한 거죠. 근데 요게 5 로그 2의 3이니까 D는 로그 2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잘하네요. 예, 두 번째 거.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공차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한 번도 안 풀어본 문제 같은데 이거? 4.7인 초항을 구하래요. 너무 쉬워서 한 번도 안 풀어본 것 같아요. 자, A1은 답이 뭘까요? 여기서 몇 번 빼주면 돼요? 9번 빼면 뭐 남아요? 2. 너무 쉽죠? 아우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A11이 13이에요. 그 다음에 A23이 49예요. 그랬을 때 뭐 구하고 싶냐면 AN을 구해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풀이 방법을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로 먼저 해보면 정석풀이. 일단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플러스 n-1d라고 썼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A11은 A 플러스 몇 D예요? 이게 13이죠. A23은 A 플러스 22D가 49. 그럼 D는 얼마? 36이니까 11D잖아요. 3. 오케이? 맞니? 틀린 것 같은데? 12니까 맞지? 오케이? 자, 그럼 A 얼마? 여기 봐! A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일반은 어떻게 돼? AN은 마이너스 17 플러스 n-1에 3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럼 3n 빼기 얼마?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석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한번 배웠으니까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머리를 써서 풀어볼까요? 어차피 여기서 일로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12번을 더해서 36이 됐으니 D는 3이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내가 A11이 13이니까 초항에다가 10번에 3을 더하면 13이니 A는 마이너스 17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공차가 3이면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3n으로 시작해요. 공차가 3이면. 내 말 이해했습니까? 어차피 3씩 계속 더해서 나열한 수열이니까. 공차가 3이면 무조건 이 일반항은 3n인데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7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빼기 뭐 하면 돼요? 20 하면 되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금방 그렇게 풀 거예요. 자, 초항은 2고요. 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래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등차수열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지금 등차수열 문제를 푸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막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무슨 수열인지도 아셔야 돼요. 2배의 B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BN 플러스 2다.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요 AK랑 BK가 같아지도록 하는 K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등차수열밖에 배우지 않았으니까 등차수열 문제를 풀 거라는 걸 알지만 요 식만 보고도 우리가 초항이 얼마고? 정신 차려요. 초항이 얼마고? 이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야 돼요.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A인이 뭐가 되죠? 그렇지. 일단 3 쓰고 3엔 썼죠? 2 맞추려면 빼기 1 하면 되죠. 자, 그럼 BN이라고 하는 것도 요 식을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등차수열을 나타내 주는 거죠.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으니. 그래서 BN은 공차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럼 플러스 3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같도록 하는 K 찾으려면 K 얼마? 7.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둘이 같으면 되니까. 안 어렵죠? 무조건 정수예요. N은 자연수. 근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는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볼 때는 다 N이 자연수예요. 근데 논술이나 입시 문제를 볼 때는 0을 포함하기도 해요. 알겠어요?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만약에 이번에는 몇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대요. 몇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는 경우. 만약에 그 몇 개의 수가 3개의 수라면 이 3개의 수를 뭐라고 두는 게 편리할까요? 가운데 항을 A로 두고요. 다음 항을 A 플러스 D, 전항을 A 마이너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왜 이렇게 두냐면 다 더해서 D를 없애주려고요. 그럼 만약에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면 그 4개의 수를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A 빼기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그렇게 돼요? A 플러스 3D, A 마이너스 3D 이렇게 두시면 다 더해서 A만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물론 이렇게 안 놔도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두는 게 좀 편리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운데 항을 A로 두면 항이 짝수이기 때문에 4개를 만들어서 다 더해서 A만 남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거기까지? A 플러스 2D 아니에요? 어디가 A 플러스 2D야? 그 3D. 여기가 왜 3D냐고요? 요 두 개가 공차가 얼마예요? 2D죠? 여기다 2D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3D야.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보면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기까지 합이 지금 40이고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몇 크다고 했냐면 8이 더 크대요. 그런 등차수열이 있는데 요 초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구하라. A1부터 A4까지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이렇게 몇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나왔을 때 얘를 그냥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네 수를 잡으면 A가 얼마인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10인 걸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A2는 얼마죠? 10 빼기 D죠. 네. A3은 10 플러스 D죠. 얘가 10 마이너스 3D에 10 플러스 3D에다가 8을 더한 거랑 같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 100 빼기 D 제곱이 100 빼기 9D 제곱 플러스 8이니 내가 구하고 싶은 D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D는 풀마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A는 10이니까 D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4개의 수가 7 9, 11. 그렇지 9, 11, 13 D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13은 11, 9, 7 그래서 4개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A1부터 A4를 구하라고 했으면 답을 2개로 써줬어야 돼요. 4개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초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구하라고 하면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답을 2가지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아까 이제 식만 알려주고 계산한 결과는 안 해봤는데 자, 1부터 우리가 n까지 자연수 합을 구해볼 거예요. 자, 1부터 n까지 더하면 뭘까요? 2분의 그렇지,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 이해하나요? 네.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뭐였냐면 공차가 1이고 초항이 1이며 항의 개수가 n개인 등차수열의 합이죠. 2분의 항의 개수에 2분의 n의 초항 1 플러스 마랑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홀수들의 합을 구할게요. 그럼 n번째 항이 뭔가요? 1, 3, 5로 나가는 홀수의 n번째 항 2n-1이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뭘까요? 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죠? n개, 초항 1, 마지막 항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홀수의 합은 항상 제곱수입니다. 내 말 이해했죠? 내 말 이해했나요?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19까지 더했어요. 그럼 답이 뭐라는 거예요? 361. 네? 1부터 19까지 더했으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항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들의 합이니까 10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두 번째는 2, 4, 6 해서 n번째 항 2n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집중하려니까 딱 물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게 n에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맨 위에 식에다 2배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들의 합의 특징은 뭐냐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은 항상 짝수입니다.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은 항상 짝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되게 쉬운 문제고요. 자, 4, x1, x2 해가지고 xn 34 요런 등차수열이 있어요. 요런 등차수열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공차가 2일 때 자, 공차가 2일 때 n을 찾아보래요. 자, 여긴 조금 어렵죠,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냥 슥슥슥 했지만 요거 조금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은 항이 n개였어요. 그럼 보통이 항이 n개였는데 여긴 항이 몇 개죠? n 플러스 2개죠. n 플러스 2. 그래서 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xn이라는 수열이 있긴 하지만 얘를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A 네? 뭐라고요? n 플러스 2예요. 여기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34인데 초항은 4고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에 공차는 2죠. 맞아요?
그러니 얘가 34가 되려면 n은 얼마가 돼야 돼요? 1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뭐 채연이 뭐 궁금한 거 있나요? n이 뭔데요? n이 14.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n이 29일 때 그때 공차 d와 이 전체 합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n이 29라면 여기가 몇 번째 항이 된 거예요? 31번째 항이 된 거죠. 잘 봐봐. n이 29니까 31번째 항이 뭐로 나온 거냐면 34로 나온 거예요. 얘는 초항 4에다가 30 곱하기 뭐야? d지. 위 1번과 다른 거다. 그래서 d가 얼마야? 1인 거 찾아낸 거야. 알겠어? 자, n이 29일 때 공차랑 전체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어. 그럼 n이 29라면 여기가 31번째 항이니까 이 31번째 항은 초항 4에다가 d를 30번 더해야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d가 1인 거 찾아냈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 합 s를 구할 거거든? 그럼 s는 어떻게 구해? 2분의 항의 개수가 전체 몇 개였죠? 31. 그 다음 초항 얼마? 4. 마지막 번째 항? 34. 요게 답이겠죠. 이해했습니까? 38이니까 19죠? 네. 19 곱하기 31은 얼마인가요? 글쎄요. 자, 19 곱하기 31 하려면 19가 30개 있으면 얼마예요? 570이죠. 하나 더 19 있으면 되죠. 그래서 589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해하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전체 합이 209일 때 그때 항의 개수랑 공차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1번과 2번이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합이 209라는 걸 이용하려면 합을 구해볼게요. 등차수열이니까. 그럼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죠? n 플러스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썼죠? 초항이 4고 마지막 번째 항이 34였죠. 네. 맞아요? 요게 지금 209라고 주어진 거죠. 네.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다 2를 곱해볼게요. 그럼 418은 38 곱하기 n 플러스 2이므로 38로 나눠주면 얼마인가요? 11이네요. 그래서 n이 얼마라는 거를 9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럼 n이 9라는 걸 찾아냈으니 요게 몇 번째 항이냐면 11번째 항이 34로 주어진 거예요. 초항은 4였고 10, 그 다음에 공차 d. d도 찾아야 되죠? 네. 그럼 얘가 34이기 때문에 d는 얼마다? 3. 3이다.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니더라도 이런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죠? 네. 나 사실 등비수열까지 하고 싶어. 알았어요. 그럼 등차수열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숙제잖아요. 그리고 상학함수 이따 이따 질문 받죠? 11시 한 20분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빨리 하지. 네? 아니.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이 돼요.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이고요.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요. 네. 얘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면 초항을 A라고 그러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저 첫 번째 식이 나타내 주는 게 2분의 항의 개수 10개에 초항 플러스 마랑, 그러니까 A10, 그러니까 2A 플러스 몇 D야? 9D죠. 이게 100이죠. 따라왔나요 방금? 네. 그렇죠. 2A 플러스 n-1D인데 n이 10인 경우니까 이해했죠? 요거 좀 정리하면 5로 나눠주니까 20이죠. 네. 그러니까 2A 플러스 9D가 20이라는 거 하나 찾아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식도 똑같이 해볼게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20개. 그 다음 2A 플러스 몇 D? 19D. 요게 지금 400이죠. 그러면 2A 플러스 19D가 얼마예요? 10이 40이니까 여기 두 개를 빼줘야 되죠? 그럼 두 개 빼면 D가 얼마예요? 2. A는 얼마예요?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따라오죠? 그럼 요거 합 구하려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요 합 구하려고 하면 2분의 항의 개수 30, 그 다음 초항의 2배니까 2 플러스 n-1에 n이 지금 30이죠? 그럼 29 곱하기 얼마예요?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 계산하라는 게 문제죠. 얘 계산하려면 15 곱하기 얼마예요? 60인가요? 그럼 답은 얼마죠? 9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른 걸 하나 가르쳐 주면
자, A1부터 A10, A11부터 A20, A21부터 A3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봤을 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수를 더하여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봤거든요. 얘네들을 더해서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공차가 어차피 얼마예요? 45D죠. 여기는 또 이렇게 공차가 45D로 다 빼버리면 여기도 또 공차가 45D예요. 맞냐? 맞게 설명 있나? 다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9D이므로 공차의 합이 45D. 알겠어? 그럼 여기도 다 지금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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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그러면 이것들의 합을 B1이라고 하고 이것들의 합을 B2라고 한다면 잘 봐. 얘네가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몇 개의 수들을 더해서 나열한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 우리 이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얘가 100이죠. 요거 얼마죠? 300. 300이죠.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200.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등차 수열을 몇 개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도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비 수열을 몇 가지 더하여 나열한 수열도 등비 수열입니다. 이용해서 잘 써먹을 수 있겠어요? 네. 모르면 정리해두세요. 어디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178쪽에 그 기본 문제 7번을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몇 개의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도 등차 수열인 거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 넣어놓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첫째 항이 15야.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8이래. 이걸 S4로 쓰거든? 네 번째 항까지 합.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는 게 문제냐면 자, 첫 번째는 요 SN이 최대가 되는 N을 찾으라는 게 질문.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보자. 요것만 하면 뭐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등차수열이에요. 문제에서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15인데 4개를 합해서 48이래. 그러면 이 S4를 먼저 써보면 2분의 항의 개수 4개, 초항의 2배에 3D를 해서 48이 돼야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럼 여기다 일단 좀 집어넣어 볼까? 여기가 지금 집어넣어 보면 2로 약분했잖아? 그럼 A가 15잖아? 그럼 30 플러스 3D가 어떻게 되죠? 2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D가 얼마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럼 SN은 어떻게 쓰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요. 대답을 하세요. 재현아 여기 뭐야? 고개만 끄덕이면 졸려. 대답을 못하는 건 못 따라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건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 S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S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 다음에 30 플러스 n-1 마이너스 2. 요게 한 개 최대가 되는 걸 찾으라고 한 거죠? 네.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2로 약분합니다. 그러면 15n,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여기까지 되니? 네. 그럼 이거의 최대값이 궁금하니까 뭐로 바꿔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n 마이너스 얼마? 8의 제곱 플러스 64. 그래서 n이 8일 때 최대값 64라는 걸 찾게 된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렵죠? 중요한 거를 하나 하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요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 이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인데, 자, 요 SN이라고 하는 게 부분합이었거든.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냈어요. 그럼 내가 이 부분합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n항까지 합에서 어떤 거를 빼주면 돼요?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SN에서 SN-1을 빼면 AN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n이 1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n이 1이면 S0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선 최소한 n이 2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구한 일반항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해 보세요.
n 대신 1을 대입한 게 A1이죠 여기서는. 근데 이거랑 처음 주어진 그 부분합식에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S1이 같으면 이거이면 n은 1 이상부터 성립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예제를 하나 볼게요. 예제를 하나 보면 예제를 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에요. 이때 내가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질문인데 지금 n번째 항까지 합이 나와 있으니 일반항을 찾기 위해선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자고 했어요. 잘 봐. Sn-1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n-1의 제곱에 2배 n-1이죠. 요 두 개의 식을 빼보세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an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빼봐. n제곱 날라가고 2n 날라갔어. 마이너스 2n인데 뺐으니까 플러스 2n이지.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플러스 1이지. 이해했냐? 이해했어 여기까지? n-1까지 하면 저거예요. n 대신 n-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네. 네. 자,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뭐 공부한다고요? 자, 얘도 공부하는데 우리도 좀. 자, 그래서 여기서 n이 뭐부터 성립한다고? 자, 잘 봐. 2부터 성립해요. 그 다음 뭐 하라 그랬냐면 이 구한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여기서 1 집어넣으면 3이지 일단은. 근데 처음 주어진 식에다 1을 집어넣어봐. 3이지. 요 둘이 같잖아. 같으면 요게 2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성립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경우가 뭐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요거 일반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n 대신에 n-을 집어넣어 보면 n-1의 제곱 2배 n-1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요 둘이를 빼볼게요. 그럼 여기 3은 없어지고 앞에 식은 여기랑 똑같으니까 an이 2n 플러스 1이에요. 맞아? n이 2 이상. 그럼 여기다 집어넣은 건 3인데 요 위에 식에다 집어넣은 건 6이죠. 네. 그러니까 둘이 다르죠? 네? 총은 안 주어져 있어요. 총은 안 주어져 있어요. 이것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건 6이잖아요. 내 말 이해하니? 이해? 그러면 내가 답을 구할 땐 an을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2n 플러스 1. 여기선 n이 2 이상부터 성립한다. 자, n이 1일 때는 뭐라고? 6이죠. 이게 이제 부분합이니까. 알겠어?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랑 같은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서 일반항을 구한 요 식은 n이 1일 수는 없으니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건데 내가 여기 식에다 1을 집어넣은 거랑 요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으면 그냥 n은 1 이상부터 성립한다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게 만약 다르다면 요 n이 1일 때는 여기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을 따로 정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부분합이 요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식은 식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해하나요? 다시 질문이 뭐였죠? 부분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맞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부분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수열은 등차수열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2부터 그렇지. 부분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저런 경우에서도 네. Sn-1은 안 되잖아요. Sn-1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Sn-1 값이 없는데 저희 1이 어떻게 돼요? 내놨을 때. 여기다 1을 집어넣을 수 없죠. 여기 위에다 1을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부분합이 주어져 있는 식에 S1은 항상 3인데 S1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A1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자,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이 뭐죠? 3 먼저 더. 3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게요. 결론이 뭐냐면 이 부분합의 식의 특징을 잘 보면 이 두 개 다 어쨌든 등차수열과 연관이 되잖아요. 등차수열과 연관이 되는데 이 등차수열의 부분합의 식은 몇 차식이에요? 1차. 2차식이죠. 부분합의 식은. 그래서 SN이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 요것이 만약에 등차수열 이루기 위한 조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등차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그치, R은 0이야. 그리고 P는 0이 돼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구하라고 하면
P는 0이 아니면서 상수항이 0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그게 등차수열의 부분합을 나타내주는 식인데 상수항이 없을 때만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증명해 볼게요. 얘를 증명할 건데 등차수를 이루게 된다는 걸 증명하라 그랬어. 그럼 얘를 이제 증명해 보면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SN이 지금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이죠. 그럼 n 대신 n-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Pn-1의 제곱 Qn-1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뺀 거를 AN으로 정의하는데 두 개를 빼버리면 QN이랑 PN제곱은 다 사라져서 2PN 남았어요. 그 다음 여기가 지금 플러스 P 남았죠? 네. 플러스 P 마이너스 Q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남나요? 이해하냐 여기까지? 계산 따라왔니? 자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앉아줄래요 재현아? 여기다가 지금 영화 보니 지금 S1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두 개가 서로 같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 뭔가 틀린 것 같아요. AN이요. 네. P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요 앞에요? 아니요. P에게. 여기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죠.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 두 개가 n 대신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니까 P 플러스 Q죠? 그래서 내가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A1이랑 S1이랑 같아야지만 첫째 항부터 등차 수를 이루는 거잖아. 따라서 R은 0이 되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n에 관한 2차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저 수열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주는 부분합인데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P가 0이 아니어야 되고 R이 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P가 0이면 이게 지금 1차식이잖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다 같은 항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P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없긴 하지만 뭐 상수항이 중요한 거니까.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이제 수열을 두 가지 한다 그랬는데 하나는 등차 수열이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수열이냐면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 자, 조화수열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하모니. 어떻게 알았죠? 뭔가 스펠링이 좀 틀린데? HAR 뭐 맞구나. 프로그레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화수열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HP라고 쓰면은 내가 이제 조화수열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화수열의 정의는 뭘까요, 주혜야? 네? 얘들아, 정의는 내가 까먹지 말라고 되게 강조했던 것 같은데. 준경아, 정의는 뭐죠? 조화수열의 정의는? 식은 다 까먹어도 정의만 알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자,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거나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만 해볼 거냐면 A랑 X랑 B 얘가 조화수열을 이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여기 보세요. X분의 1에서 A분의 1을 뺀 거랑 뭐랑 같은 거죠? B분의 1에서 X분의 1을 뺀 거랑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X분의 2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이런 걸 만족시킵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AB분의 A 플러스 B죠. 따라서 X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치 뭐처럼 보여요? 그렇지, A와 B의 조합평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화 뭐라고 부르겠어요? 가운데 있는 항? 조화 중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인이랑 A인 플러스 1이랑 A인 플러스 2가 만약에 조화수를 이룬다면 지금 방금 했었던 것처럼 해버리면 AN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2배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점화식을 봤을 때 얘가 조화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라는 걸 요 식만 보고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나요? 채연 이해했나요? 그럼 얘를 또 곱해볼게요. 잘 봐. 식을 좀 변형해볼게요. 요 분모에 있는 거를 여기다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는
좌변으로 넘겨볼까요? 빼기 2an an 플러스 2. 얘가 지금 0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만 보고도 우리가 A인이라는 수열이 조화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A인이란 조화수열을 나타내준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예제를 하나 볼게요. 예제를 하나 보시면 그래서 조화수열의 정의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수학은 어차피 공부라는 것 자체는 까먹잖아요. 선생님도 까먹는 거 당연해요. 선생님도 까먹는 거 당연하고 나 이거 맨날 하는 사람이니까 뭐 너희들한테 잔소리나 하지 까먹는 거 많겠죠. 안 그래요? 근데 정의는 까먹지 말라고요. 정의는. 알겠어? 정의는 까먹지 않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 요거의 일반항을 구하라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을 봤을 때 눈에 뭔가 보이나요? 근데 조화수열을 배우니까 뭘 보고 싶어요? 역수 취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조화수열이 아니더라도 역수를 취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얘가 6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고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되죠? 뭐 돼야 되는 거죠? 얘는 그렇지, 다 12분의 1을 더해서 나오는 수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면 자, 역수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역수를 했을 때는 무슨 수열? 얘가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초항은 12분의 1이고 공차가 n-1의 12분의 1인 이런 일반항이 나오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 보시면 12분의 1이 빠지니까 12분의 n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n 대신에 3 집어넣어 보세요. 4 나오죠? 4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일반항이 맞는 일반항이라는 걸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부분합도 구해보고 싶죠? 굳이 안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A1은 24고 A2는 12야. 근데 어떤 걸 만족시킨다 그랬냐면 AN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있어. 길게 있어. 마이너스 2배 AN AN 플러스 2 플러스 AN AN 플러스 1 쓰기가 더 귀찮네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인을 찾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물론 내가 조화수열을 하고 있으니까 조화수열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점화식을 보고서라도 이게 조화수열임을 단번에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이제 지금 배우고 나서 조금씩 이제 그 파트별로 배우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15단어 하면 점화식이 막 한 10몇 개 되거든요. 점화식 10몇 개 되는데 그걸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한심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수학적 기납법을 요번에 기말고사 때 봤거든요. 근데 점화식을 못 푸는 애들을 보면 선생님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점화식이 10몇 개나 있었어요? 네, 10몇 개 있어요. 3개밖에 기억 안 나요? 쉬운 것까지 포함해서 10몇 개 있었어요. 점화식이 뭐냐고요? 알죠? 자, 근데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만 보고서 조화수열임을 알아야 된다고도 강조하고 있지만 조화수열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으면 양변을 뭐로 나누어 줘야 될까요?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이 세 개의 곱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럼 요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요? AN분의 1이죠. 얘는 AN 플러스 2분의 2인가요? 얘는 AN 플러스 2분의 1이죠. 됐습니까? 얘를 넘겼잖아요. 그럼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항. 역수를 취한 것들 중에서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항의 합이랑 같죠? 그래서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 역수를 취해 볼게요. 그래서 A1분의 1은 24분의 1이고요. A2분의 1은 12분의 1이죠. 이게 공차가 있어야 된다고요. 얼마로? 24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럼 A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이 24분의 1이고 n-1에 공차가 24분의 1이니까 정리하면 24분의 n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n분의 24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문제만 더 하죠. 한 문제만 더 하면 등비까지 하면 안 되니? 네. 자, 한 문제만 더 하면 슝. 근데 쉽지 않아? 수열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자, 문제가 뭐냐면요. AB 길이가 15예요. 요 길이가 15고 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 CA를 30등분 했어요. 30등분 했을 때 요 점들을 P1부터 P29까지 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B를 30등분 했을 때 Q1부터 Q29까지 쓴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1, Q1, 그 다음 P2, Q2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게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눈에 뭐가 보이나요? 요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자, 몇 대 몇 닮음이요? 1대 30으로 닮음이죠. 그럼 요 길이 얼마예요? 30분의 1에 15죠. 그럼 얘 P2, Q2는 30분의 2대 30이죠. 그러니까 몇 대 몇? 30분의 2 하면 되나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30분의 29에 15 이렇게 되나요? 그럼 내가 30분의 15는 전부 다 2분의 1이잖아요. 1부터 29까지 합을 구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1부터 29까지 합이 얼마인가요? 2분의 항의 개수에 초항 플러스 마랑. 됐어? 그럼 여기 15죠? 맞아요? 그럼 2분의 얼마요? 15가 30개 있으면 450인데 15 빼주니까 43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해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약간 대칭성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별로. PQR 슈 R R R 그래서 자 요게 전체 몇 개 있죠? 29개 있죠? 예.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였죠? 15. 15가 29개 있는데 얼마? 2분의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얘가 15가 여기 30개 있으면 450이니까 43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생각해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내야죠. 왜요? 자, 그래서 등비주얼로 넘어가면 자, 지금 10시 28분이니까 11시 15분에 11단원 질문 받겠어요.